되니까 그것을 상장지수펀드가 여러분들 구현을 해 준 거죠. 분산, 분산, 가장 중요하잖아요. 분산 투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특정 주식을 찍으면 반드시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경험, 우리보다 앞서서 ETF 투자 상장지수펀드를 경험한 나라의 여러분들 교훈을 얻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미국의 퇴직자들은 이런 상장지수펀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미국의 중산층들은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교훈이 되죠. 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1993년도에 여기 보시면 1993년도에 처음으로 이 상장지수펀드가 출시가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선택하는 SPY입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이게 처음으로 상장돼 1993년에. 그러니까 미국의 ETF 역사는 30년 정도 된 겁니다. 3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미국의 ETF 역사를 보고 미국의 ETF 상품을 보면은 한국에서 ETF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굉장히 많죠. 30년 역사가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 ETF가 이제 1993년에 시작됐지만 대중화는 2020년 조금 전에 여러분 대중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대중화되는 데는 미국의 정권회사들, 미국의 1등 정권회사들이 찰스 스왑 그리고 2등이 피델리티, 이런 회사들이 거래 수수료를 제로로 만들 때 여러분들 굉장히 ETF 투자가 붐을 이루게 됩니다. 그 미국의 찰스 스왑, 피델리티, 로빈후드 등 우리나라로 같으면은 미래에셋증권, 또 뭐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런 회사들입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무료로 여러분들 하면서 이 ETF가 이제 거래 비용이 없으니까 트랜잭션 코스트가 제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로가 되면서 이제 이런 붐을 이루게 되는 거죠. 지금은 완전히 이제 ETF 투자가 대중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은 퇴직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착실하게 이런 특별하게 재테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 그런 IRL이나 401K를 여러분들 꾸준히 들었던 사람들은 노년에 대개 100만 불 200만 불을 손에 쥘 수가 있는, 그래서 여유가 있는 겁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분을 보시고, 이제 전체 ETF 시장이 미국에서 현재 8조 달러에서 9조 달러 정도가 되고, 여기서 이제 퇴직 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30%니까 퇴직금이 계속 이런 미국의 정시에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흘러 들어가니까 이제 정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 미국의 퇴직 저축 계좌가 IRA, 이렇게 이제 이 IRA는 대개 한 1년에 6천에 7천 불 정도를 불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30년을 불입하면 18만 불 정도를 불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18만 불이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에 이런 투자가 되게 되면은 나중에 퇴직할 때 100만 불 200만 불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중민주주의가 된 거죠. 미국이 성장하면서 동시에 그 성장의 과실을 많은 중산층들이 과실을,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겁니다. 퇴직을 할 때. 물론 전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직장 생활을 착실하게 했던 사람들의 하나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이제 한 30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붐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ETF는
미국의 중산층 재산 정식에 어떻게 기여했냐 똑같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행히 한국은 이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가지고 수수료도 좀 낮게 양질의 상품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일단 비용이 쌉니다. 비용이 0.03에서 0.09% 예외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대개 0.35% 정도 됩니다. 성장성이 빠르고 그런 경우에는. 그러나 대부분은 운용 수수료가 굉장히 P라고 하죠. 그다음에 주로 대개 지수 기반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투자가 아니고 패시브 수동적인 투자를 하는 겁니다. S&P 500 지수에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500개 투자하는 데도 있겠지만 또 뭐 100개 투자하는 데도 있고 250개 투자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ETF는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 리스크를 줄이고 꾸준한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나스닥 100이라는 것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100개 모양이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월렌 버핏도 여러분 권하지 않습니까? 개별 기업 연구해 가지고 투자하기는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냥 S&P 500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채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채권 투자를 하게 되면 뭐 대부분 고정금리가 보장이 되니까 이번에 보시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4천억 정도 개인 자산을 세금을 많이 내니까 미국의 지방채에 대부분 투자했죠. 주식은 거의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같이 부자는 세금을 아껴야 되니까 미국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지방채에 투자하면 되니까 지방채에 4천억을 되게 투자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유나이티드 헬스가 반토막이 난 걸 보면은 분산 투자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런 개별 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죠. 왜 그런가 하니까 한때 리츠 미국의 이런 부동산 투자 신탁에 이런 각광을 받았지만 50% 이상 여러분들 내려간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또 앞으로 시간 기다리면 회복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떠랭님처럼 유나이티드 헬스가 반토막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욕심 가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지수 기반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왕창 몰아가지고 한번 총정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권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회사들이 성장하면은 과실을 보통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정권을 매각할 때까지는 세금이 여러분들 발생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은 퇴직계좌인 IRA 401K 등의 퇴직계좌에서 ETF를 기본 옵션으로 사용해서 장기 분산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 30년 됐고 대중화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2010년 말경부터 굉장히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퇴직계좌 내에서 ETF 비중이 한 25에서 30% 차지하는데 물론 퇴직자금을 가지고 개별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배우죠.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ETF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미국 증시에 직접 여러분 ETF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 상품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산운용사들이 내놓는 상품의 대부분이 이 상품들을 대부분 다 카피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SPY, QQQ, IVV, VOO,
VTI 이런 상품들인 거죠. 1993년도 출시됐고 99년도 운용수수료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나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QQQ가 여러분들 운용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0.20%. 이게 이런 순서인 겁니다. 이게 순서란 이야기는 자산 규모 순서니까 미국의 중산층의 인기 순서인 겁니다. 상장 지수 펀드에 대한 인기 순서. 우리보다 훨씬 더 테마를 쫓는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우리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 정치주 이런 데 민감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이란 것은 나스닥 상장회사의 시가총액 상위 100개 회사의 종합평균치고 100번째 순위에서 밀리면 퇴출시키고, 그러니까 나스닥 상장지수의 나스닥 100이란 것은 100개 안에 여러분들 머무는 기업들은 두고 나머지는 또 편입을 퇴출시키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6, 7, 12 여러분들이 이렇게 블랙록, 뱅가드를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운용자산이 6,160억 불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그죠? 이렇게 운용자산 순수로 운용자산이 크다는 이야기는 역사가 오래된 것도 있지만 인기도를 말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본 것은 기술주 ETF에 대해서 인기 순서를 한번 정해본 겁니다. 기술주.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S&P 500 회사들 가운데서도 기술에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상장지수 펀드를 보게 되면은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투자하는 QQQ 1794억 불이네요. 그다음에 뱅가드 VGT 620억 불, 그다음에 XLK 662억 불.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게 여러분들 이 XLK죠. 이 기술주에서는 수수료가 0.10%네요. 0.10.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반도체입니다. 이건 SOXX.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반도체 섹터가 좀 비쌉니다. 운용 수수료가. 여기서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순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상장지수 펀드가 뭐냐 이야기죠. 여기 반도체 SMH, 그다음 피델리티 이런 FTC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기술주에 오리엔테이션 된 투자를 할 때 가장 인기 있는 순서를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본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그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미국인들이 반도체는 성장성이 빠르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산업이죠.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 상장지수 펀드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1등부터 5등까지입니다. 반에크의 SMH, 그다음에 SOXX, 그다음 XLD 뭐 이런데 이 가장 탑2가 두 개죠. 두 개에서 SMH하고 SOXX. 이 차이는 여러분들 SOXX는 아마 미국 기업에만 투자를 할 겁니다. 미국 기업에만. 그래서 대만 반도체가 없습니다.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반에크, 반 이렇게 하면 조상이 네덜란드계겠죠. SMH는 1등이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고 2등이 아마 TSMC 대만 반도체 투자를 할 겁니다. 성장률이 좀 높습니다. 19% 이렇게 차지하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가끔 이제 소개드렸던 부분들 가운데서 이 보시죠. 이게 모두가 반에크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이거는 출시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11년 이 반도체 섹터 투자에서 가장 자산 운용 규모가 크고 인기가 있는 상품이 SMH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은 작년 8월 달에 출시된 것이 SMHX입니다. 이제 규모가 얼마 안 되죠. 3,616만 달러. 수수료는 같고, 이거는 5월 달에 한참 주식이 시장이 안 좋을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 설계사부만 모아가지고 새로 출시한 상품입니다. 미국 상장 반도체 기업 25개를 구성된 MVIS US 리스티드 세미컨덕터 25 인덱스를 추종하고, 이거는 이제 팹리스 반도체 설계에서만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보시게 되면은 SMH하고 보시면은 이게 SMH가 이름 갖고 있는 25개 회사 가운데 가장 많이 투자한 10개 회사 목록입니다. 엔비디아, 타이완 세미컨덕터, 브로드컴, ASML, 퀄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자본 집약적 산업은 다 빠졌습니다. SMH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AMD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SMH에서는 여러분 들어보지 못하셨죠. 카덴스 디자인 시스템, 시놉시스 인코퍼레이티드, 모노리틱 파워 시스템, 암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스트라 랩 이렇게 반도체 설계사만 6등 7등 8등 9등 10등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SMH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여러분들 시장 가치입니다. 엔비디아가 3조 350달러 350억 달러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MHX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퀄컴, 마블 이렇게 회사 가치입니다. 브로드컴이 지금은 이제 1조 달러 넘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 SMH는 반도체 섹터 가운데서도 거의 1등부터 25등까지를 뽑은 거고, 이게 SMHX는 반도체 설계에서만 뽑은 거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그런 상장 지수 펀드를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또 한국 자산운용사들이 만든 상품에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ETF부터 접근해야 됩니까? 이제 국내 자산운용사를 통할지 아니면은 그냥 해외 직접 투자할지는 실무적인 뭐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한국 정권 시장의 장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한국 기업들 모은 상장지수 펀드를 투자하는 것이고, 그걸 뭐 내가 크게